안녕하세요. 타이밍 부동산TV의 민필입니다. 가계약은 보통 계약서를 쓰기 전에 구두나 전화, 문자 등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을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주로 매도인 우위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에서 좋은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는 것인데요. 물론 드물게는 매도자나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먼저 받아두어서 고객을 잡아두기 위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가계약 관련 조항은 민법이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든 법률 규정에 단 한 줄도 없어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 현실에서 빈번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계약한 대로 본계약으로 이어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의 변심이나 실제 임대차 매물에 대한 장판이나 도배 여부라든가 디테일한 계약 조건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계약 파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두 가지 문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본계약서도 안 썼으니까 가계약금을 진짜 전부 환불해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그러면 얼마를 환불해 줘야 하는가입니다. 즉 환불액을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약금으로 할 것인지 전체 계약금으로 할 것인지 금액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가계약금의 환불 여부입니다. 이것은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이니까 만약에 계약이 성립됐다면 환불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고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판례를 다시 정리하자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되겠죠.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느냐에 따라서 가계약금의 환불 여부가 결정이 되고, 계약의 성립 여부의 판단은 딱 세 가지: 목적물의 특정, 매매 대금의 결정,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러면 실무에서 어떤 경우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고 가계약금을 환불해 주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에 동호수를 지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좋은 데가 나왔다고 그 물건을 빨리 잡아두라는 부동산의 요청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매매나 전월세 목적물을 특정은 했지만 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물론이고 매매 물건의 가격조차도 다음에 보험계약서를 쓸 때 합의하자고 하다가 파기되는 경우. 세 번째로 중도금 일정이나 이사 일정,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이런 경우들은 환불해 주어야 맞습니다. 특히 가계약금 환불을 특이하게 약속하면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라면 선점 권한은 물론 상호 아무런 구속력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내 돈만 송금했다가 보험 계약으로 안 가면 마음 졸이며 언제 다시 환불 받아야 하나 나만 생고생합니다. 절대 이러한 특약은 하지 마십시오. 선점 권리도 주고 변심 환불 권리도 주는 그런 천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반대로
환불되기 어려운 경우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 변심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돼서 매도자가 해제를 한다든가 더 좋은 조건의 전셋집으로 임차인이 마음을 바꿀 경우에는 일방의 변심이기 때문에 환불 사유가 되지 않고 파기자는 상대방에게 민법 제565조 계약금 조항에 따라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수령자는 배액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계약 시 매매 물건의 일부를 리모델링 했다고 했는데 본 계약 때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단순히 수리 정도에 불과하거나 특히 전월세의 경우 도배 장판을 안 해준다든가 근저당 설정이 정말 미미한데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가계약 시 합의한 매매 금액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계약 파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계약의 구속력과 지속성, 안정성을 이유로 계약의 파기자는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계약 당시의 합의 정황이나 구체적인 증거의 유무, 그리고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허위 매물, 과대 포장 등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계약 파기 시 얼마를 배상하는지의 그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의 판례는 소액의 가계약금이 아니라 합의한 계약금 전액에 대해 배액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제 판례로 보면 10억의 아파트 매매 시 가계약금을 1천만 원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자가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계약 파기를 한 경우인데요.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가계약금 1천만 원의 배약인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매매 대금의 10%인 1억으로 합의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 금액인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약금은 거래 관행상 10%이지만 상호 합의에 따라서는 1%나 5%도 모두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10%인 1억으로 했기 때문에 배액 배상액은 2억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계약금으로 받은 1천만 원과 계약금 1억을 합해서 총 1억 1천만 원을 매수자한테 지급하라는 것인데요. 판사의 재량으로 위약금을 7천으로 최종 감경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상호 계약 해제를 원하지 않는 철근 콘크리트 계약을 하고 싶다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계약금을 20에서 30% 이상으로 가급적 많이 하거나 매수자는 중도금을 약정한 기일 전에 입금함으로써 계약 해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의 파기에 따른 계약금 포기로 인한 소득 또는 배액 배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제21조 10항의 기타 소득으로 기타 소득세 22%를 원천 징수하거나 납부해야 하는데요. 익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 소득으로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지식과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폭풍주적질 겸허히 받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면 부지런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됐어 이번에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해야 돼. 잘했어.